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공공미디어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문을 열어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는 2014년 주요 과학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보다 실질적으로 올해의 과학 소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널리즘의 입장을 통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문제를 좀 다뤄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허리 수술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부터였었는데요. 네. 이 페이스북 내용의 원래 소스는 독수리의 눈, 사자의 마음, 그리고 여자의 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12년에 발행이 되었고, 그래서 또 관련된 글은 2014년에 3월에 쓰여지긴 했는데, 네. 최근까지 이제 페이스북으로 해서 다시 또 돌고 이렇게 해서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허리 수술을 하지 마라, 척추 수술을 하지 마라는 네. 건 굉장히 자극적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페이스북에서 돌고 있는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허리 디스크의 8알 정도는 감기처럼 자연적으로 이렇게 낫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책의 저자인 아산병원 이춘성 정형외과 교수는 잘못된 치료가 유행하고 있고 또 과잉 진료가 나타나는 것은 일종의 병원의 장사 속이다라고 아주 대놓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도 유행하는 레이저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레이저 고열로 디스크를 녹이는 것인데 그걸로 좋아질 증상이면 가만 놔도 좋아진다 이런 식의 내용도 있었고 또 오히려 이런 것들 시술 시에 발생되는 고열로 인해서 주변의 뼈나 신경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수술이나 몸에 흉터를 안 남긴다는 내시경 수술 그리고 5분에서 10분 만에 디스크를 제거한다는 수액 성형술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비수술적인 방법들은 지금도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분 말고 과거 카이모파라인이라는 약물 주사 요법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1984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치료와 관련해서 비수술적인 치료인 약물 주사 요법이 치료 시 통증과 후유증을 크게 줄여준다 그런 요법으로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언론에 소개되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이제 새로운 치료법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네. 되게 반가워하고 또 호기심을 갖고 또 시술을 하기도 했었겠죠. 네. 그런데 이 치료법의 경우에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서는 거의 지금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최초로 시행된 칼 안 되는 수술법 정도로만 그냥 역사적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즉 아까 말씀드린 독수리의 눈, 사자의 마음 그리고 여자의 손을 지은 이춘성 교수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 외에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 시선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레이저 수술 요법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 그래서 이러한 또 비보험적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이 다 장사 속이다 이렇게 또 논란을 짚기에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불필요한 수술을 보험이 안 되는 고가 치료라는 이유로 계속 이제 의사들이 시행을 하고 있다라면 그 전제만으로도 얼마나 좀 끔찍하겠습니까? 네. 네. 정말 이 허리 고통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비수술적 요법을 사용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당장 아픈데 어떡합니까? 수술 받아서 안 아프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의 핵심인데 안타깝게도 언론이나 미디어에 의지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신문의 탄생에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뉴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정보화 사회에는 과거 우리가 알기 어려웠던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쉽게 유통되고 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나 특정 의도에 의해서 왜곡된 정보들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보의 생태계가 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핵심인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또 믿고 있는 이른바 매스미디어, 즉 언론 역시 이러한 오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이것이 정말 맞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좀 콕콕 집어주시죠. 예, 좀 방금 말씀드린 일종의 정보화 사회의 오염, 정보 생태계 오염을 보고 말씀드리자면 오늘 다루고 있는 의학 정보에서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종편이 이제 나오기 몇 년 전부터 의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사실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 중에는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뭐 획기적인 치료법이나 약물을 소개하는 그런 뉴스나 프로그램들도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 충분한 검증이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이후에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측면은 어떻게 보면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하는 그런 경쟁적인 환경이 탄생하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웰빙이나 힐링에 맞춰서 의학 정보 프로그램을 이제 너도 나도 제작하면서 잘못된 정보들이나 일방적인 주장들이 지금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의학이 그렇고 민간 요법이나 심지어는 대체 의학에 대한 소개들이 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특정 개인에게 뭐 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었다거나 혹은 전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던 치료법 이런 것들이 마치 비밀이나 비법인 양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의학 관련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의학적 지식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 이런 내용을 들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 저널리즘 입장에서는 어떤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까요? 네,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 언론을 절대로 100% 신뢰하지는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 이런 것들도 예. 이제 여러 차례 지적해온 그런 부분에도 있지만 현재 그 정보 생태계가 그 이른바 취재원 즉 정보 출처에 따라서 크게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른바 쇼 닥터 이야기도 이제 이 시간에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 어느 의사가 만약에 자기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이제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이런 것들을 마치 방송에서 만능 치료법이냐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제시된 연구 결과도 우리 이 시간에도 많이 다뤘지만 굉장히 또 반론을 통해서 좀 전혀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즉 전문가인 그 취재원, 과학 저널리즘은 더욱 그렇죠. 뭐 박사나 교수님들인데 그런 취재원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해서 언론에 유통시키면 사실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 저널리즘 역시 어떻게 보면 말 잘하고 뭐 대중들에게 얼굴이 잘 알려진 그런 취재원들에게 의지해서 그런 사람들만 취재할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하고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그런 취재원들의 주장을 소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과학 저널리즘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미디어에만 의존을 하지 마시고 올바른 정보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연구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